자, 수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an에 해당하는 것을 다루는 거죠.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딘가로 수렴할 때와 어딘가로 수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발산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열은 우리가 집합 AN,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은 끝없이 나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미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는 쭉 나아간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얘가 끝없이 나아가는 상태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처럼 어디 중간 지점을 다루진 않고요. 그냥 무한대로 향하는 상태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라고 하는 형태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 당연히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수열만에,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범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특수한 형태가 있고,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불러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진동하는 경우도 우리가 발산, 진동 발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진동 발산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인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수열을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1과 0,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좀 특이하다. 얘가 특이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합답형 문제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발례를 잡으면 잘 잡힐 때가 많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발례 잡을 때 이게 발례가 잘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렴할 때는 수학2랑 흡사합니다. like 수학2.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은, 수렴하는 애들끼리의 성질은 그냥 답습을 해요. 수렴하는 애들끼리 어떤 수렴하는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an이 베타라, 리미트 bn이 베타라고 한다면, 이 an과 베타, an에 해당하는 알파와 bn에 해당하는 베타에 대해서 그 성질이 그대로 답습을 하죠. 리미트 an 뿔마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면, 새로운 수열이죠. 얘는 알파 뿔마 베타라는 것과 리미트 an 곱하기 bn이라는 것도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수학 2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리미트 an 나누기 bn이라고 하는 형태는 과연 베타분의 알파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깔린다는 거죠. 뭐 bn도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베타도 0이 아닐 때만 우리가 저런 걸 이 bn분의 an이라고 하는 나누기에 대한 극한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한에 대한 연산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보통 제가 문제입니다. 저게 0이 될 때. 수학2에서 되게 많이 했죠.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도. 그쵸?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사항이 우리가 항상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주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수렴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이 수렴하는 주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수학2에서의 뭐 부정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몇 개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형이라고 하는 형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많이 존재하고,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다룰 때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다룰 때는 이 n에 대한 차수,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개수까지 비교해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차수가 크다면 그냥 반드시 0, 분자가 차수가 크다면 반드시 발산, 그럼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뭐가 돼요? 개수의 b가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개수의 b가. 뭐 알다시피 우리가 서술형에서는 그 개수의 b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이런 게 있다면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 n제곱으로 나눈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극한에 대입하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은 0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2로 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될 거예요. 서술형에서 또는 수행평가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헌데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부정형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이 형태와 비슷한 형태를 이끌어내는 형태,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존재하게 되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원래는 차수 큰 쪽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차수가 다르잖아? 그럼 얘 따라서 무한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4제곱이라면 얘가 차수가 크니까 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시시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의 차수를 앞에 있는 애와 뒤에 있는 애의 차수를 동일하게 만드는데 근데 동일하게 만들면 뭐가 돼? 연산이 돼버려.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루트 빼기 루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계산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계산 못하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루트 an제곱 더하기 bn 빼기 루트 an제곱 더하기 cn 이렇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랑 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 둘이 다른 순간 발산해요. 둘이 다르면 연산이 그냥 돼버리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산합니다. 그렇죠? 발산한다.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유리화를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루트 an제곱 더하기 cn분의 제곱에서 제곱 빼면 뭐 cn이라고 쓰고 싶은데 cn이라고 쓰려던 거예요. a-c의 n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얘도 1차 루트 제곱이니까 1차 취급 이거라서 결론적으로는 2 루트 a분의 b-c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웬만한 애들한테 대해서 다 성립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과물만 외워도 되긴 합니다. 이제 수학 2에서부터 했으니까 이 형태 자체는 익숙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기억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단축 형태로 이 정도는 이제는 기억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이 정도는 기억해줘도 괜찮다. 2 루트 a분의 b-c.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 말고는 이제 극한에 대한 게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시되는 형태가 뭐예요? 그쵸?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를 제안합니다. 읽었을까요?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는 뭐죠? 극한에서 부등식이 존재할 때 그 부등식의 등호가 없을지라도 극한으로 향한다면 등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극한의 대소관계의 성질이에요. 기존에 등호가 없는 부등식 안에서도 극한에 다다른다면 등호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an과 cn과 bn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같게 된다면 알파로 같게 된다면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면 그 사이에 있는 cn은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햄처럼 똑같이 알파라고 맞죠? 알파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답형으로 자주 나오는 페이크가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이렇게 표현하겠죠.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의 차가 0일 때 리미트 cn이
수렴하냐 라는 fake를 집어넣어요. 뭐야 선생님 아까 전 샌드위치 얘랑 얘랑 붙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AN과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다 같이 우주 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쵸? 사이에 있다고만 했잖아. 그러면 AN이랑 BN이 같이 우주 이제 은하철도 999 타고 이제 날아가는 거지, 맞죠? 저 멀리 발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발레도 존재해. 어떻게? 얘를 n이라고 놓고 n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하면 2라고 하고 얘를 n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하면 싹 다 발산하죠. 무한대 발산, 무한대 발산, 무한대 발산 하죠. 얘랑 얘랑 빼면 n분의 2이기 때문에 그 극한은 0이 된다라는 것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한 주제만 다룰게요. 좀만 합시다. 문제 풀면서 가볍게 정리를 해봅시다. 풀기에는 좀 아깝고 몇 개는 그냥 생략하면서 좀 그래도 설명할 거리가 있는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11번부터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날짜가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제 학사 일정 나왔죠? 나온 학교 있나요? 확실하게? 잘 모르겠죠. 여러분 학교에 지금 요즘 연락 끊고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오는 학교들이 종종 있는데 일찍 보는 학교들은 4월 요때 보는 것 같아요. 요때 보는 학교가 벌써 2개가 있네요. 여기 보면 4월 22, 3, 4 4월 마지막 주도 아니야. 22, 3, 4 이때 시험을 보는 학교가 벌써 한 2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학교들이 송양고랑 이제 송현고랑 송양인가 그런 식이라서 그래서 이 2개 어쨌든 시험을 좀 일찍 보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마 올해도 이게 5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가 벌써 3년 차니까 얼추 알죠. 가이드라인은 이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그 어린이날 전에 보냐 후에 보냐 그런 걸 이제 가릴 거예요. 왜냐면은 어린이날쯤에 이제 어린이날이 화요일이거든. 그럼 그 사이에는 또 이제 징검달이니까 아마 자체 공휴일 자체 재량 휴업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근처에서 이제 또 뭐 재량 휴업을 좀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이라서 좀 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아직 발표가 안 난 학교들도 웬만하면 4월 말에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미분법은 안 나갈 거예요. 아마 삼각함수의 극한 정도까지가 첫 번째 시험범위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미분법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 정도 날짜면은 아마 미분법에서도 다 나오긴 힘들 거고요. 그나마 나와봤자 합성함수의 미분법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미 합성함수 미분은 얼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장점이죠. 이제 미분 적분의 장점 중에 하나죠. 적분은 아마 다 까먹을 겁니다. 뒤에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적분은 워낙 외울 게 많고 해서 미분은 이미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을 기준으로 합성함수 미분법은 워낙 많이 사용했으니까 얼추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될 거다. 그럼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건 어디냐? 그러니까 메인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 급수와 삼각함수 극한입니다. 그 두 부분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알았죠? 합성함수의 미분법도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예 못 나오는 학교도 있다 보니까 덧셈 정리도 무척 이제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천천히 나가서 일단 삼각함수의 미분법까지는 삼각함수 미분까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더 나가야 하는 학교들은 더 나가고 아닌 학교들은 삼각함수부터 복습하는 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삼각함수까지. 그럼 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 급수,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미분은 뭐 세트겠죠. 삼각함수의 극한, 덧셈 정리 미분까지 딱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3월
중순 말쯤에는 다 나가지 않을까 하고서 그 다음에는 말했다시피 모의고사와 맞불과 교과서랑 이제 수특한 학교는 수특까지 쭉 복습하면서 계속 복습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확통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니까. 다행히 이제 이번 학기에 시험 보는 과목이 많진 않죠? 이과는. 문과 애들은 아마 국어나 사탐을 더 보잖아. 걔네들은 그게 등급제죠. 여러분 과탐이 등급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수학 여러분이 미적분에 힘쏟는 동안 걔는 탐구에 힘쏟으니까 약간의 밸런스는 좀 맞춰질 겁니다. 천천히 해보죠. 11번부터 봅시다. 일단 지금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은 2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4랍니다. 근데 얘네가 수렴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정하고 리미트 bn을 베타라고 정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4다 라고 그냥 써도 되겠죠. 당연히 리미트 알파 세제곱, 다시 an 세제곱 마이너스 bn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다루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야? 그렇죠? 곱셈공식 변형을 생각해야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8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는 30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3an-2분의 2an 더하기 3이 n제곱 더하기 3분의 1부터 뭐야 이거?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열해야 오랜만에 할 때 좀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수학 1에서 근래에 또 수열의 합 부분을 했죠. 그럼 이제 1부터 n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걸 식으로 변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n제곱 더하기 3분의 공식 쓰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웃기고 있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네. 자, 근데 그게 3an-2분의 2an 플러스 3이에요. 내가 뭔 짓을 해야 될까? 아까 말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이 상태로 극한을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거에 극한을 합니다. n을 무한대로 보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 an은 각자 뭐가 돼요? 3알파 마이너스 2분의 2알파 더하기 3이고요. 이건 개수 b니까 얼마? 2분의 1이 되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x자로 곱해서 계산해주면 4알파 더하기 6은 3알파 마이너스 2. 알파는 마이너스 8이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리미트 an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x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2분의 절대값 2nf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이거 뭔 말이야? 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야, 프린트 이거 고쳐. 이거 플러스 2야? 플러스예요, 프린트. 알았죠? 플러스 2입니다. 이게 프린트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책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수정됐어요. 자, 근데 이 fx가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프를 그려줬죠. 마3 누구냐? 뭔지 모르겠네. 4를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갔다라고 했습니다. 도도도도 여기가 3이라는 거고요. 뭔지 몰라요. 그냥 y는 3이 여기죠. 여기는 y좌표가 마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2가 되도록 하는 a의 개수래요. 이게 뭔 말이야? 잘 판단이 안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분해니까 이것도 우리가 얘 뭘 봐야 돼요?
개수를 보자는 거지, 그치? 얘와 얘의 개수 비를 따져야 되는데 절대값 때문에 개수가 확정 지어져, 안 지어져? 안 지어져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EFA가 있고 여기도 FA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확정 지어줘야 돼요.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근데 그건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거 사실 얘 자체가 엄청 큰 숫자거든? 그럼 FA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이거 무조건 플러스예요. 즉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근거는 뭐예요? FA가 0보다 크냐 아니면 FA가 0보다 작냐 정도로만 비교를 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 풀, 마가 둘 다 있잖아. 3이랑 마3이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뿔마를 우리가 구분 지으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FA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이 그냥 플러스로 벗겨질 테니까 개수의 비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3분의 FA가 될 겁니다. 왜냐면 EFA에서 FA를 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가 되길 바라요? 2가 되길 바라거든? 맞아요? 그럼 FA가 얼마가 돼? FA가 6이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존재하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땡. 그럼 F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 FA가 됩니다. 뭐야? 마이너스 FA네? 그게 얼마가 되길 바라요? 마이너스 2가 되길 바란 거죠. 플러스인데 뭔 소리 아니야? 자, 그럼 얘가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너 어딘진 몰라. 근데 2개 있죠. 그래서 2개가 답이 될 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ENFA 빼기 1이라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고려해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은 장식용이에요. 장식용입니다.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애가 아니죠. (29번) 같은 건 이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간단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적당히 넘어가서 딱히 엄청 어려운 꼴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51번은 한번 같이 볼까요? 아까 말했던 표현이 등장은 했으니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n 빼기 4 이렇게 돼요. 이게 5랍니다. 근데 이게 루트,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0이거든. 반드시 약간 발산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5가 돼?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선생님 이게 b인데요 플러스? 그렇구나.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발산해요. 마이너스가 아니어도 발산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2여도 발산합니다.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1차, 아까 n 빼기 n이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줘야 돼요. 이건 유리화를 하지 않아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에 따르면 우리가 2루트 a분의 b-c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쵸? 개수분의 요기 개수랑 예기 개수 빼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형태는 여기일 때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루트 빼기 루트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n 더하기 4 이렇게 써주는 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조금 더 깔끔하다. 오케이? 자, 유리화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n 더하기 4분의 제곱에서 제곱을 빼주면 n제곱이랑 n제곱은 날아갈 테지만 a-8n 빼기 16이 돼서 개수는 2분의
개수 b는 2분의 a-8이 됩니다. 그게 5니까 a는 얼마? 18. 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7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 전에 이 루트 빼기 루트면은, 루트 빼기 루트 형태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루트 빼기 1차식이면 어떡하나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전에 또 말했다시피, 이런 찌끄러기는 사실상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 그래서 저 루트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형태에서 파생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루트 n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선생님, 저기 4분의 a 제곱이 없는데요?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 찌끄레기들은. 오케이? 그래서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뭐죠, 원래? 그렇죠. 그래서 날라가요. 그래서 뭐야? 이거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은 n 더하기 2분의 a에서 n 더하기 4 뺀 거야. 아, 그럼 2분의 a 빼기 4가 얼마야? 5구나. 그래서 a가 18 뜬 겁니다. 이렇게 돼요. 원래 이런 원리야.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 2루트 a라는 것도 사실은 이 루트 안에 있는 그 개수로 묶고 나머지 1차항들끼리 비교한다는 거거든. 근데 원리가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유리화를 해도 엄청나게 크게 길이 차이가 있지는 않아. 이게 엄청난 길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굳이 이거를 막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지 할 필요는 없거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내가 말했던 것처럼 차수가 같아야지만 이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차수와 개수가 다르면 반드시 발산하잖아.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루트가 제거되면 깔끔하게 지워지잖아. 그래서 얘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 맞죠? 그런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유리화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서 좀 더 배경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풀 수 있다면 저거 하면은 이제 뭐가 대신 가능하냐? 이게 암산이 돼요. 이게 암산이 되는 영역이라서 뭐 괜찮긴 합니다. 너무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60번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이라면은 무조건 n분의 an을 등장시켜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예 잘못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2분의 1 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a n분의 루트 9n제곱 더하기 n 빼기 n. 말했다시피 이게 유리화를 한다고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미 여러분 알잖아요. 맞지? 계속 말하지. 너희가 할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 요령을 부려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니? 3n 빼기 n이잖아요. 그러면 뭐 4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행평가나 서술에서 이딴 짓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저 시간 없어서 그냥 답만 쓸게요 라고 하는 의미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적분 시험은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미적분 시험 어렵게 나온 학교는 남고밖에 없거든. 남고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남고 아닌 형태는 내가 요즘에 미적분 어렵게 저기 하나 있긴 하다. 저기 송양고는 좀 어렵게 나오긴 했었네. 근래 여러분들 송양고가 없기도 하고, 광동고도 한번 아니다. 작년은 어려웠던 학교들이 좀 있네요. 작년에 이제 송양고, 광동고, 영석고는 모의고사 문제들도 좀 수록이 돼 있었는데, 다른 학교들은 이제 그런 게 수록이 안 돼 있긴 했어요. 그냥 거의 막 1등 커트라인 98 막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서술형으로만 갈린 거야. 거의 다 맞고. 그렇죠?
2등급 커트라인, 내가 1등급 적긴 하잖아, 니네들 지금. 2등급 커트라인 막 94. 이런 학교들이 지금 뭐 작년에 한 3곳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특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서술형 쓰는 법은 연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1, 2점이 되게 소중하잖아. 그치? 그건 좀 더 꼼꼼히. 서술형 쓰는 거는 사실 기준을 잡자면 교과서 해설지 또는 교과서 예제 옆에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딱 그대로만 쓰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다. 하지만 모의고사형 문제를 푸는데 그걸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고 있다? 그건 또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거는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선을 지켜가면서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63번) 얘는 수학 2에도 나오고 미적분에도 나오는데 항상 질문 나오는 주제라서 그렇죠?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요령이 있기 때문에 AN이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N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N 더하기 5라고 하면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제곱 마이너스 BN분의 AN 제곱.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원래 이건 정석적인 풀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이거 서술형 1번 문제로 종종 나오는 주제라서. 물론 이게 두 가지 풀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뭐냐면 얘에 따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 뭐가 돼요? 0이 되거든. 그래서 이 둘은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an분의 bn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통분을 합니다. an분의 an bn분의 an 세제곱 반대로 썼네. bn 세제곱 마이너스 an 세제곱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an 곱하기 an bn분의 an 제곱 더하기 an bn 더하기 bn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bn-an은 이미 알아요. 5라고 맞지? 근데 여기 약분하면 뭐가 돼요? bn분의 an이거든? 근데 내 an분의 bn이 1이잖아. 그럼 bn분의 an도 당연히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똑같으니까 얼마야? 1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an분의 bn이거든? an분의 bn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1이죠. 그래서 15가 된다.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리미트 an분의 bn이 1이 된다라는 걸 사전에 알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식의 변형을 통해서 구해낸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풀입니다만 말했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대략적으로 푼다면 아까 저것도 대략 2분의 1 n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무한대 되는 거 적당히 가져와서 bn 더하기 an을 n이라고 한다면 bn은 n 더하기 5라고 해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성립하는 모든 an, bn에 대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요령을 부린다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물론 통분은 해야 돼요. 통분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n분의 n 더하기 5의 제곱 안 해도 되나? 이게 n 더하기 5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곱해서 n 곱하기 n 더하기 5분의 n 더하기 5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을 하면 이거 전개했을 때 세제곱 우리 공식 알잖아. 그치? n 더하기 5의 세제곱 공식 알죠? 오랜만에 까먹었나 혹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에요. 왜? 파스칼 삼각형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nc, 그러니까 3c3 a 세제곱 더하기 3c2 a 제곱 b. 그래서 이항 정리해서 이야기했잖아요. b 세제곱. 요 형태이기 때문에 개수가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면 2차항 개수만 구하면 되죠. 3차항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그래서 1분의 3 곱하기 5, 15. 나쁘진 않다. 오케이? 나쁘진 않다. 할 수는 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했다시피 근데 이게 서술형 1번으로 종종 나오는 주제라. 서술형 1번으로 곧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풀이는 알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76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코사인 n 세타. 이걸 이제 종종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뭐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쵸? 이거야말로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라는 게 이 n분의 코사인 n 세타라는 게 어찌됐든 n분의 1보다는 무조건 2하거든? 코사인이라는 게 어차피 1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n분의 1이랑 뭐 사이예요? 리미트 마이너스 n분의 1 사이예요. 그래서 둘 다 뭘로 가서? 0으로 가서 이것도 0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을 설명해요. 수열이네. 어쨌든 이 수열에 삼각함수가 포함된 수열의 극한을 따집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2am-1분의 3am 플러스 1이 얘가 2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2분의 3 나와야 되거든. 2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야, 적당히 알파가 됐다는 거죠. 머리에 좀 가루 좀 들어갔나 봐요. 이게 3알파 더하기 1이 되는 거라 슉 넘겨서 보면은 알파는 3이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3번 리미트 n, an, n인데 그 말은 얘가 뭐라는 거예요? n분의 2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n분의 2라는 게 아니라 n분의 2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좀 편해진다. 그렇죠? 그랬을 때 리미트 4n-3의 an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4-n분의 6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4가 되죠. 저기 8이 되죠. 야, n분의 2라며? 이거 8 아니야? 저 8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했던 거죠? 맞습니다. 이건 한 번 더 하기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왜 틀렸냐 했더니 이 nan이라는 애가 루트 4n제곱 더하기 5n과 2n-1예요. 사실 이것도 2n이죠? 루트 4n 제곱이니까 2n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있대요. 그럼 a가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2n-1이랑 2n 플러스 뭐 사이니까 2n 뭐겠지, 그치? 그러니까 a는 2야, an은 2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an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2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제곱 더하기 3분의 an n제곱 더하기 2n 썼다면 5분의 2여야 되는데 맞죠? 5분의 1이라고 썼네. 오케이 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원래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여기 n제곱 더하기 2n이잖아. 그치? nan 곱하기 n 더하기 2로 바꾸고 nan에 대해서 저거를 양변에 곱하는 겁니다. 양변이 아니라 양쪽 이렇게. 그래서 한쪽만 보여줄게요. 5n제곱 더하기 3분의 루트 4n제곱 더하기 5n 곱하기 n 더하기 2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맞죠? nan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nan 부분만 바꿔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에 따라서 5분의 1 곱하기 루트 4 2가 된다. 5분의 2 이렇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래 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장시켜야 됩니다. 저 nan이라는 애를 등장시켜야만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이제는 많이 익숙하죠. 그런 면에서 7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어려운 주제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일단 루트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3 분의 1 이란 게 an 루트 n 더하기 1 루트 n 더하기 2 분의 1인 건데 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긴 거 보니까 그렇구나 유리화라는 게 찰떡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그래서 유리화랍니다. n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2 an 루트 n 더하기 2 저 빼기 루트 n 더하기 근데 이걸로 내가 뭘 하지? 라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대체 문제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리미트 나한테 이제 써놓은 게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1분의 a1부터 an까지 더해놓은 게 써있다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거야?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풀려면? a1부터 an까지 내가 더할 수 있어? n이 그래서 뭔데? 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더하라는 거지. 더하라는 거야. 뭔 말이에요? a1이라는 애가 뭐랑 뭐 사이에요? 얘네가 1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3이랑 루트 3 빼기 루트 2잖아. a2라는 애는 뭐예요? 루트 5 빼기 루트 4랑 루트 4 빼기 루트 3이잖아. 맞죠? an이라는 건 뭐예요? 방금 썼던 루트 n 플러스 2랑 루트 n 플러스 1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3이랑 루트 n 플러스 2 사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네를 다 더하라고.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한 건 얘네들 다 더한 거랑 똑같은 얘네들 다 더한 게 뭐가 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라가잖아. 자, 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1분의 루트 n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 이하더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왼쪽엔 누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가? 여기도 지워지니까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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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얘랑 얘만 남으니까 좌변도 리미트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더하기 3 빼기가 나오겠지. 근데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 빼기가 의미가 있냐고. 없잖아. 그치? 그럼 난 얘분의 얘만 봐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우리가 수학 1에서 했던 소거되는 항들 있죠. 부분분수 계열 아니면 이런 무리식을 포함한 계열들을 주고서는 소거되는 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서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수열의 합을 진짜 해라. 나열을 좀 해보고 계산해달라. 이걸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수학 1에서는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합답형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길 바라겠고요. 극한 한번 해볼까요? 94번 극한의 활용. y는 x제곱에 대해서 n,n제곱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애가 있대요. y축에 이렇게 여기 접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그럼 또 하나 접하는 거 내가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쵸? 얘의 기울기를 구해달래요. 얘의 기울기를 접한다는 거죠. 얘의 기울기를 구해달래. 어떻게 구할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여기도 접하는 거죠. 그래서 뭔 생각을 해요? 아하,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여기 선을 그리면은 그냥 뭐 여기 반지름이 얼마니? 여기 n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는 뭐 n제곱일 거고요. 그럼 여기도 뭐 n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y는 ax라는 애부터 anx인가요? 기울기 an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n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되죠.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 기억하죠? anx-y는 0부터 n, n제곱까지 거리가 반지름 여기랑 여기랑 반지름 같죠? n입니다. 루트 an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an 곱하기 n 마이너스 n제곱 이게 n이 되는 거라 넘기고선 뭐 해주면 돼요? 제곱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미 n이랑 n제곱이 있거든? 그래서 미리 나누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넘기고 제곱합니다. 자, an-n의 제곱은 루트 an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 제곱하면 an제곱은 날라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nan 더하기 n제곱은 1이 됩니다. 넘기면 an은 뭐가 돼요? 넘기고 넘기면 2n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리미트 n분의 an이에요. 리미트 n분의 an이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요? 살짝 특이한 표현 해볼까요? 아, 근데 이건 너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배각 공식, 우리가 사인 법칙이랑 사인이랑 코사인은 배각 공식 기억하는데 맞지? 탄젠트 배각 공식 기억하니? 기억나요? 탄젠트 배각 공식이 뭐였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2 탄젠트 이게 배각 공식이에요. 탄젠트 2세타야. 뭔 생각을 하냐면 이 지금 둘이 원에 접한다는 거 여기 둘이 합동이거든? 그래서 여기 각이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기울기가 지금 얼마니? n제곱분의 n이니까
n분의 1이죠. 여기 기울기가 n분의 1이거든? 얘가 여길 기준으로 하면은 2배야, 각이. 그쵸? 그래서 1 n제곱분의 1 분의 n분의 2. 얘가 여기 기울기입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역수죠. n분의 2분의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2n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떠요. 똑같이 나오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하죠. 풀이 과정이 좀 짧아지는 대신에 머리를 살짝 더 구려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행 지식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시험 범위는 이미 덧셈 정리나 백악 공식까지는 쓰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을 하고 싶었냐면 사실 여기서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긴 해요. 이 파트에서. 근데 원이랑 이런 그림 봤잖아. 우리가 언제 봤어?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때 봤잖아. 그치? 근데 그 모의고사는 이 책 나온 뒤에 나온 모의고사는 말이야. 근데 이런 그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문제가 이미 문제집에 수록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그런 문제가 30번에 등장했다고. 뭐가? 합동이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가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그냥 여기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혹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더 좋다고. 그냥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정도를 기억해 주세요. 원이랑 접선 2개 그렸다는 건 여기 2개 합동이고 이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 그쵸? 그런 것까지도 기억을 해주면 좀 쓸모가 있다. 그런 말까지 하고 싶네요. 알았죠? 그리고 뭐 여기서 바라보는 거랑 여기서 바라보는 거랑 기울기가 딱 역수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괜찮더라.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수학은 일반적으로 이해력을 높였을 때 풀이 과정이 짧아진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이게 2-3문제씩밖에 없어서 한번 해보시고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103번 한번 해보면서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죠. 규칙을 찾아달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그 성량으로 사각형 만들고 있는데 한 번 만들고요. 2번 만들고요. 3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정사각형 개수는 bn, 성량계비의 개수가 an이래요. 그럼 bn과 an인데 bn이 아무래도 좀 더 쉬워 보이죠? bn은 어때 보여? 정사각형 개수 몇 개? 1개. 얘는 몇 개? 라고 써줘요? 그치, 아주 좋은 표현이요. 얘는 뭐예요? 그렇구나. 이에 따라서 bn은 그냥 1부터 n까지 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표현으로 써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앞에서 이미 해왔잖아. 1부터 n까지 더한 거 뭐라고 쓰자? 그냥 2분의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쓰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n은 어떻게 쓸까요? 이게 뭐야? 저거 뭐야? 성량계비의 개수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써줘요? 성량계비 개수. 일단 4라고 써봐. 얘는 몇 개예요? 10개. 이건 몇 개예요? 몇 개요? 이 규칙을 어떻게 말해야 되니? 아씨.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는 쉬웠잖아, 그치? 이건 규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개예요? 사각형 이거 뭐야? 성량계비 몇 개니?
24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 28. 규칙 나왔어요? 나오긴 했네. 그치. 여기가 원래 더하기 얼마였어? 더하기 얼마였어? 더하기 얼마였어? 와,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표현하죠? 어쨌든 쟤를 1과 관련돼서 표현하고 2랑 관련돼서 표현하고 얘를 1과 관련돼서 표현하고 1처럼 2와 관련돼서 표현하고 3과 관련돼서 표현하고 4와 관련돼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는 좀 특이하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응?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는 규칙이 잘 안 나옵니다. 이쯤 돼야지 이제 쌓여가는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게 돼요.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성량계비. 1개, 2개 있죠. 맞아요? 옆에서 보면 몇 개 있어요? 1개, 2개 있죠. 그래요? 1개, 2개, 그리고 여기 2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1개, 2개, 3개 있고요. 1개, 2개, 3개 있고요. 3 더하기 3. 자, 여기 1개, 2개, 3개, 4개 있고요. 1개, 2개, 3개, 4개 있고요. 4 더하기 4. 그래서 뭔 말이냐면 얘는 1부터 n까지 더한 게 2번 있고 거기다가 2n을 더해줍니다. 여기다 쓴 게 맞구나. 1부터 n까지 더한 게 2번 있고 2n을 더한다.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저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4bn은 얼마? 얘 개수 1분의 얘 개수 2.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해봤어요. 물론 이걸 방금 말한 것처럼 저 더해지는 애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에 착안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요. 뭐냐면 a n 플러스 1에서 a n을 뺀 게 지금 얘에서 얘 뺀 게 6, 여기서 얘 뺀 게 8, 여기서 얘 뺀 게 1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n 더하기 2만큼을 뺐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잠깐만, 2n 더하기 3가? 그래서 A4 빼기 A3은 얼마? 여기다가 3 넣으면 10되고, 맞죠? A3 빼기 A2는 얼마? 여기다 2 넣으면 8 되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AN은 어떻게 하냐? AN 빼기 AN 마이너스 1이 2N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좀 이상하네. 이걸 다 더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도로록 이게 지워지면서, 맞죠? AN이라는 게 사실 이거 순서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4, 2, 4, 3 여기가 6 그리고 여기가 8, 10 이렇게 AN이라는 게 여기 다 더하고, 맞죠? 이거 뭐예요?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그치? 첫항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A2 빼기 A1 아니네. 그럼 여기가 6 여기 개수가 n-1개 있다라고 해서 저런 2차식을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개수는 n제곱이거든. 그치?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등차수열이라고, 그러니까 더해지는 애가 등차수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냥 도형만 잘 봐도 좀 더 깔끔해. 사실 이거 보면 제가 깔끔해 보이죠. 오히려 저 풀이가. 맞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